안녕하세요, 곰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유형을 살펴봤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교직관 제시 유형을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직관 제시 유형은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직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언가 좀 거창하고 멋있는 말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철학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말이 길어져서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주저리 너무 길게 답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반대로 너무 철학적인 주제, 무언가 이상적이고 멋있는 말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압박감이 있어서 너무 답변이 짧게 끝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유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을 확실히 숙지를 해서 연습을 하는 게 좋겠죠. 제가 실제 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2020년 바로 작년에 있었던 평가원 기출문제입니다. 밑줄 친 기업과 니은에 맞는 교육적 사례를 각각 제시하고 본인은 어느 입장에 가까운지 자신의 교직관에 빗대어서 설명해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제시문에 보면 교육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기업 부분, 당신은 아무리 말을 우물가에 데려다 놓아도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 한편 니은, 말을 우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억지로라도 먹도록 해야 한다. 라는 다른 관점도 존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에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종 들었던 속담 중에 하나죠. 그런데 니은, 억지로라도 물을 먹이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왔던 그런 사고방식과 정반대의 지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적 사례를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교직관 제시 유형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답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양쪽 다 일리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심층 면접에 관한 6가지 팁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하죠. 비록 우리는 상식적으로 기억이 옳은 방향이다 라고 속담을 통해서 생각해 왔을지는 몰라도 니은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직관 유형을 준비할 때는 양쪽의 의견을 떠올려 보는 방식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답은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답과 오답이 아님을 가르는 기준은 현재 교육의 흐름에 맞는지 아닌지가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교직관 제시 유형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에도 다 해당될 수 있는 말인데요. 채점과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다가 약점이 발견된다고 할지라도 일단 밀어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채점관들은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도중에 갑자기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한다거나 반박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답변을 경청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주장에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자신감 있게 주장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 먼저 교직관은 한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직관 제시 유형을 준비를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교직관은 어떤지, 내가 왜 교사가 되고 싶은지, 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죠. 교직관 제시 유형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교직관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세요. 이렇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특정한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교직관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상황에서 교직관을 답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발적인 교육과 수동적인 교육의 문제, 학생을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는지 훈육의 대상으로 바라보는지, 수업 연구에 대한 전문성의 입장에서 바라볼지, 서로 소통하고 인간관계, 공감적인 교사를 바라볼지 여러 가지의 교직관,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직관 제시 유형은 교사의 자질 유형과 연계해서 대비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교사의 자질 유형은 보통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부족한 교사의 자질이 무엇인지, 자신은 어떻게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지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유형과도 접목해서 대비할 수가 있지만 교사의 자질, 즉 바람직한 자질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교직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답변 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 틀이었죠. 기본 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 영상 구상의 차원과 답변 틀에서 다뤘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본 틀에서 교직관 유형에 맞게 변형한 틀입니다. 이렇게 주제 문장, 아이디어, 정답을 제시하는데 교직관 유형은 교직관 유형에 맞게 자신의 교직관을 두 가일식으로 제시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전제, 이상적 상황을 제시를 하는데요. 문제 원인, 해결 유형과 똑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상적 상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맞는 말, 이것이 이상적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직관 실현 방안인데요. 기본 틀 구체화해서 변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교직관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구체화해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실현 가능성이 있는 교직관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죠. 다음은 기대 효과입니다. 예상되는 결과를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현 방안이 이상적 상황, 반박할 수 없이 바람직한 상황이었던 그 대전제와 연결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 훨씬 더 논리적인 답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주장을 강화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교직관 유형에 맞게 제가 추가한 부분입니다. 예상되는 반박을 제시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의견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예상되는 반박을 재반박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교직관의 논리를 강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본 틀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장에서 제시했던 교직관을 반복 강조하는 방식으로 답변 틀이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지 답변 틀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면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직관 유형이었죠. 문제에서는 기억과 니은의 교육적 사례를 각각 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기억에 해당하는 교육적 사례는 창의적 사고를 촉진할 때입니다. 창의적 사고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므로 누군가 억지로 지식을 주입한다고 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니은에 해당하는 교육적 사례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초 지식을 함양할 때입니다. 교사는 학생이 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억과 니은에 대한 교육적 사례를 간단하게 언급한 다음 틀에 맞게 여러분들의 교직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과 니은 중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저는 기억과 니은 중 니은의 입장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주제 문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상적 상황, 반박할 수 없는 바람직한 상황을 제시한다고 했죠.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학생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적인 상황이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교직관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문화적, 사회적 규범을 인식하고 도덕성, 공감과 배려, 존중과 같은 인격적 요소가 바탕이 되는 교육활동을 학교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단계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예상되는 결과는 앞에 언급한 대전제와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은 자신을 둘러싼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직관 유형에서 중요한 부분, 예상되는 반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학생의 동기부여 측면에서 기업과 같이 자발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교과 지도의 측면에서는 기업과 같은 관점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기업과 니은 모두 고려하고 있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니은의 입장을 선택했기 때문에 재반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교사의 교육적 활동은 교과 지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성장을 위한 인성 지도도 포함되며 이와 같은 부분에서는 학생의 바람직한 사회 적응을 위해 니은과 같은 관점이 우선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재반박을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따라서 저는 니은의 관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겠죠. 자, 여기서 다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교직관 유형에서는 정답이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의미는 기억과 니은, 어느 측을 선택하든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으면 만점을 받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는 기억과 니은 중 니은의 교직관을 선택해서 답변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억의 교직관을 선택해서 답변을 제시해 볼 텐데 제가 화면을 가릴 테니까 채점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억에 해당하는 교육적 사례는 창의적 사고를 촉진할 때입니다. 창의적 사고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므로 누군가 억지로 지식을 주입한다고 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니은에 해당하는 교육적 사례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초 지식을 함양할 때입니다. 교사는 학생이 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억과 니은 중 기억의 입장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주입식 교육보다는 학생 참여 중심, 배우 중심 및 발견학습이 더 효과적일 것이며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등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덕성 교육과 같이 학생의 인성적 부분에서는 니은과 같은 관점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덕성 교육 역시도 단순히 이 행동이 올바른 것이다 라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보다 왜 그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게끔 유도한다면 수능적 인간이 아닌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도덕적 인간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기억의 관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답변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기억과 니은 양측의 입장이 모두 다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직관 유형을 대비하실 때 어떻게 하면 양쪽 다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전달력 있게 간단 명료하면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답변하실 수 있을지 그 틀을 만드셔서 대비하시면 유리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심층 면접 답변 전략, 교직관 제시 유형을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심층 면접 유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답변을 잘 구성할 수 있을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